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2024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연구는 쉽게 말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를 나눌 수 있는 선정기준 계산 방법을 새롭게 변경하기 위한 연구라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이와 같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그동안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지역별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으므로 이번에 정부에서 그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역차별 논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결정하는데요. 2013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7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재산, 즉 부동산, 자동차 등에 합계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어 왔습니다. 도시에서의 평균 생계 비용이 지방이나 농어촌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공제하여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4대 특례시는 대도시로 분류돼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받고 있고 일반시와 세종특별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서 8,500만 원 공제, 그리고 그 밖의 구는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들 중 일부는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상 대도시인 6대 광역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지난 5월 기준 인구가 90만 명이 넘는 성남시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주택 매매가는 약 3,955만 원으로 인천광역시 1,499만 원과 부산광역시 1,454만 원을 비롯한 6대 광역시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고 서울 강북구 2,520만 원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중소도시 거주자로 분류돼서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다른 재산과 소득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4대 특례시,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5억 6,5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26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인정액 188만 3천 원으로 2023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지만 성남시의 어르신들은 기본공제가 8,500만 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으로 책정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소득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공제 기준이 올해부터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세분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에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보다 세분화되고 형평성에 맞는 방안을 찾게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공제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현재의 지역별 기본공제의 기준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기엔 지나치게 단순하고 최근 몇 년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 것까지 검토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공제의 역차별 문제를 설명드린 김에 다른 문제점들도 정리해보면, 첫째, 집을 소유한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보다 기초연금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로는 3억 원 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과 전세보증금 4억 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이 공시가 3억 원으로 반영되지만, 전세 세입자는 4억 원 전세 보증금의 기본공제 5%만을 차감하면 3억 8천만 원이 반영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40, 5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한 기본공제 5%만을 적용하므로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임대보증금은 필요경비를 42.6%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에서 매월 납부한 돈인데 왜 기본공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금융재산의 기본공제는 2천만 원 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등의 일반 재산은 기본공제를 대도시 기준 최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을 모두 합한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 뿐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이중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현금 들고 있지 말고 무조건 집을 사라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체 노인 인구의 8% 정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돼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바로 감액되기 때문이고,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인해 의료급여 외의 다른 복지 혜택까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선택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전체 지급과 40만 원 이상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바라고 기대하시는 복지 정책이실 텐데요.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기초연금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좀 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월까지였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0월로 6개월 연장된 상황 속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전체 지급 등의 어르신들 표를 의식한 다양한 포퓰리즘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얼마를 더 준다는 내용보다도 오늘 설명드린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